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크로리바임 백이동 상가에 있는 한강리치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나경성입니다. 또한 저는 흑석 7구역 조합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기총회 10월 10일 날 하겠다는 정기총회 관리처분 변경 등의 내용에 관한 내용을 받게 되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자, 아마 나누어서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조합 해산 관련된 그런 청산법인 관련돼서 약간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은 해산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보면은 우리 정관 62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 62조의 흑석 7구역 조합은 정관 62조에 의하면 조합은 준공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 고시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대한 등기 절차를 완료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해산 의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총회를 하는 이유가 이 1년 이내라는 말 때문에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 준공, 건물에 대한 준공만 지금 나 있고 토지에 대한 준공도 나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전 고시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 절차가 완료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총회를 소집해갖고 부랴부랴 해산을 먼저 의결을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 이전 고시라든가 건축물에 대한 등기 절차를 완전히 완료를 하고 그리고 조합이 해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원래 조합의 업무라는 게 재개발 사업을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벽하게 다 처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해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혹시라도 더 필요한 일이 있을까 싶어서 청산인을 두어서 꼭 청산법인을 둘 필요도 없고 청산인을 두어서 이 나머지 잡무를 처리하도록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토지에 대한 토지 경계 측량도 좀 토지 경계 확정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등기 절차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거를 한다는 자체가 좀 의문이 돼요. 그리고 조합이 해산 의결을 한 때에는 해산 의결 당시 임원이 청산이 된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임원이 청산이 된다.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청산에 관한 업무와 채권의 출시 및 채무의 변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 규정에 따른다. 좀 이따 민법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청산인의 업무를 보면 청산인은 다음 각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자, 현존하는 조합의 사무 종결, 채권의 출시 및 채무의 변제, 자녀 재산의 처분, 그 밖에 청산에 필요한 사항. 자, 자녀 재산의 처분 이 부분이 좀 문제가 걸리는데 어쨌든 이거는 총회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업에 관한 건 다음에 제가 사업이라든가 이 부분 다음에 찍겠지만 이 부분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의무는 자 준공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준공 검사를 다 받았는가 그리고 이전 고시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등기 절차를 완료를 했는가 이걸 하고 나서 총회를 소집해서 해산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 그 조합이 조합으로서 가장 사업을 완성시키는 게 조합원들에게 토지 분할 측량해서 조합원들한테 등기를 완벽하게 해주는 게 맞죠. 근데 이거를 조합이 하기도 전에 이 업무를 끝내기도 전에 조합이 해산하고 청산법인에서 이걸 한다. 이거는 조합의 사무 종결이 아니죠. 조합이 원래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중요한 일인데 이거를 마치지 않고 해산하겠다는 게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납득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게 정관을 변경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1항을 변경해서 대의원회로 위임을 받은 경우 대의원에서 해산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자 일이 업무가 다 완벽하게 안 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 업무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사업비 어느 정도 확정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조합원한테 얼마를 주겠다라고 해서 총회에서 확정을 해 지어놓고 나머지 극히 일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청산법인이라든가 아니면 청산법인도 굳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법인을 만드는 또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청산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정한 법인에서 대부분의 돈은 조합원에게 다 돌려주고 나머지 일부 부분을
가지고 청산법인을 운영하고 별로 그 금액이 미미할 때는 나중에 대의원에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보여요. 그런데 사업비가 정확하게 얼마가 남아있지 못한 상태에서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랴부랴 조합을 먼저 해산을 하고 그 나머지 돈이 얼마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대의원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불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그렇다 나중을 위해서 대비해서 규정을 만든다 할지라도 저는 이것도 정확히 말하면 대의원에서 하지 말고요. 대의원에서 하지 말고 정확하게 우리 조합원들이 마지막으로 해산총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조합원들이 모여서 완벽하게 다 마듭을 지은 다음에 해산총회에서 해산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몇 년이 됐든 간에. 비용이 뭐 크게 뭐 모의총회 한다고 들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조합원들이 전부 모여있는 상태에서 총회할 때 아마 해산할 때도 회계감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회계감사를 정확하게 다시 공시해서 모든 조합원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청산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대의원에서 하는 것보다 조합원이 전부 참여한 상태에서 조합원의 의결을 받아서 청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처럼 2주 하고 나서 조합원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모이기 힘들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제는 준공 받아서 입주를 한 조합원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합원들이 흑석동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랴부랴 빨리 조합을 해산시켜 놓고 나머지를 청산법인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거를 대의원에서 의결을 받아서 대충 뭐 조합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비가 중간에 뭐 더 남거나 더 케어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이제 지어진다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가 생각해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만 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등기고시 이전고시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 절차가 완료가 되었느냐고 하는 거죠. 어차피 등기가 되어야 우리 재산권이 소중하게 지켜지는 건데 지금 가끔 조합원이라든가 일반 분양 받으신 분 중에 언제쯤 등기가 완료됐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거를 절차를 마무리 짓지 않고 조합을 해산한다고 하는 것은 사업의 주체가 없어져 버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청산에게 돌리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혹시 조합에서 비용을 아끼고 싶어서 그렇다. 그러면 현재 대의원에서 그 상임이사들 중에 있잖아요. 관리이사나 총무이사 중에 그냥 그분들이 그만두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급여가 높아서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렇다고 하면 비용을 낮추는 결의를 하면 돼요. 낮추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 때문에 설마 그 비용을 아껴주기 위해서 빨리 청산법인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조합의 그 여러 가지 행태상 맞지 않다고 생각돼요. 우리 사업비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자료는 안 올려놨습니다만 아마 우리가 2018년도에 조합장 임금이 상해금 포함해서 대충 한 7천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오는데 6,900 얼마면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급여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해금 포함해서 7천만 원이 다 된 7천만 원 전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상임이사라 총무이사 관리사가 5,500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는 낮은 금액은 아니에요. 특히 흑석동의 다른 재개발조합에 비하면 그동안 높은 임금을 받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물론 하는 일이 있어서 뭐 받았다고 하지만 어쨌든 셀프 인상을 많이 했었어요.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총회할 때 비판이 있었어요. 그런 추세를 봐서 그 비용을 아껴주기 위해서 빨리 해산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이진 않아요. 뭔가 조합을 빨리 해산해버려서 조합원들이 이제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청산법인에서 대충 사업을 마무리 짓고 그 사업비에 남아있는 부분을 대충 대의원 회의로 마무리 짓겠다라고 하는 속성은 뭐예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상해금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상가가 아직 미분양돼 있는데 미분양된 걸 왜 상가를 분양을 안 하죠? 그런 부분도 분양을 해야 될 건데 그 상가 미분양 부분을 또 어떤 조합 임원이 자기한테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이 빨리 조합을 해산할 게 아니라
미분양 상가에 대해서는 빨리 다시 분양을 하고,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정확하게 집행이 다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하고 비용을 아껴주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상태에서 스스로 급여를 낮추고, 그 다음에 조합 임원들을 필요 없는 이제 업무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임원을 예컨대 관리사나 총무사든 간에 그만두게 하고 사무직원과 조합장이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산법인을 만드는 게 급한 걸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지고, 뭐 제가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사후안건에 보면은 청산법인 운영 예산을 또 의결을 해놨어요.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년간 제가 지금 여기는 올려놓지 않지만 나중에 따로 올리겠지만 2년간 사업비에 대해서 대충 23억을 잡아놨어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57억 중에 57억을 조합원한테 돌려주고 23억을 이 청산법인을 쓰겠다고 하는 거는 말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 조합원님들이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조합의 해명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 정도 해서 마무리를 이거는 짓고요. 그러면 법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합인데 조합은 해산 및 청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법인에서와 같이 해산 및 청산 절차가 쭉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채권 강론에 보면 조합에 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민법에서 이 조합에 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이 적용될 법인의 소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이 그 권리 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 자연인은 사망하면 그걸로 끝나죠. 그런 건데 법인은 자연인처럼 뭐 호흡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인을 없애려면 소멸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해산하고 법인 해산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해산한 법인의 나머지 잔물을 처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은 해산 후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는 제한된 법인에서 권리 능력을 가진다. 이러한 법인을 청산법인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죠. 자, 법인의 해산 사유가 있는데요. 요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존립기간의 만료라든가 정한 사유 발생, 허가가 취소되거나 채무초과로 파산한 경우. 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사단법인의 특유한 사항에는 뭐 사단법인일 때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출자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원이 없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총회에서 결의된 경우. 원칙적으로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조합 같은 건 좀 다르게 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한부 또는 조건부 해산 결의는 제3자를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 이 부분은 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우리가 조합총회에서 이번에 지금 조합장 인사 말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앞으로 준공 받고 이전 고시하고 그런 것들이 뭐 10월 중에 다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조건으로 조합총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비례율 변경은 또 아마 경미한 사항 변경이 아니거든요. 아마 한 30일 이상의 그 조합원 뭐 그 공람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거 그다음에 구청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 조급하게 청산을 하는 이유가 할 필요가 없는데 하고 있는 게 좀 약간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청산법인은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해산한 법인의 잔물을 처리하고 이거는 뭐 나중에 청산법인의 청산이니까 이거는 뭐 그때 가서 보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여기는 문제될 게 없고요. 이건 청산법인이 이제 됐을 때 문제니까 이 내용만 제가 한번 크게 해열틱 한번 보시고요. 쭉 하면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이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판례도 있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보시고 싶으면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에 들어가면 민법 이 77조부터 해산에서 해산 사유, 78조 사단법인 해산 결의, 79조 파산 신청, 그 다음에 자녀재산의 기소, 청산법인, 청산인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청산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관련된 민법 전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편에는 제가 이 청산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 법인 해상과 관련, 조합 해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 그 다음에 사업비의 증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합 해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조합 해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는 이 정도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